네, 안녕하십니까. 아이작심 코리아 첫 영상 찍게 된 김현우입니다. 오늘 첫 영상으로 아이작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이작심이란 아이작심 공식 문서 페이지를 살펴보면 아이작심이 무엇인지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아이작심은 점점 더 로봇화되고 자동화되는 세계를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소프트웨어 플랫폼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AI 기반 로봇과 자율기계의 설계, 시뮬레이션, 테스트 및 훈련과 데이터 생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아이작심의 목표는 실제 물리적 로봇을 위한 자율 제어 에이전트를 가능한 쉽게 설계, 조정, 훈련 및 배포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핵심 기능은 피직스 X와 RTX 기술을 기반으로 한 GPU 가속 다중 물리 시뮬레이션으로 카메라나 이제 라이다 등 센서를 물리적으로 정확하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이작심으로 제공해주고 있는 게 로봇 소프트웨어 스택을 테스트하기 위한 ROS2 브릿지라던가 레인포스먼트 러닝 에이전트를 훈련시키기 위한 아이작 랩, 뭐 데이터 생성을 위한 리플리케이터 뭐 이런 것들이 제공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작심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 시스템 아키텍처를 좀 보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이작심은 크게 설계, 조정과 훈련, 배포라는 큰 꼭지가 있는데요. 디자인, 이 설계를 살펴보면 아이작심은 온쉐입, CAD, MJCF, URDF 등과 같은 일반적인 형식으로 설계된 기계 시스템을 가져오고 조정하는 워크플로우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이는 아이작심의 핵심인 데이터 인터체인지 포맷으로 사용되는 오픈소스 3D 씬 디스크립션 API인 Universal Scene Description USD를 통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튠 앤 트레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작심의 핵심 기능은 시뮬레이션 그 자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즉 산업 규모에서 멀티 센서 RTX 렌더링을 지원할 수 있는 고성능 GPU 기반 피직스 X 엔진이 있습니다. 아이작심은 GPU에 직접 액세스할 수 있으므로 플랫폼에서 카메라, 라이더 등 다양한 종류의 센서 시뮬레이션을 지원할 수 있고요. 이를 통해 디지털 트윈의 시뮬레이션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실제 로봇을 사용하기 전 엔드 투엔드 파이프라인을 실행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리플리케이터를 사용한 신세틱 데이터 수집, 어, 온리그래프를 통한 시뮬레이션 환경 조정, 피직스 X 시뮬레이션 매개 변수의 현실화, 아이작 랩을 통한 강화 학습 등 다양한 훈련 도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디플로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아이작 심에는 실제 로봇의 에이전트를 배포하는 데 필요한 모든 구성 요소가 미리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시스템과 완벽하게 통합되는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데도 이제 필요하다고 합니다. 옴니버스는 이제 GUI 생성, 파일 관리를 포함한 앱 인프라를 위한 API를 제공을 하고요. 옴니버스 뉴클리어스를 사용하면 사용자가 자체 클라우드로 구축하고 라이브 동기화 및 데이터 호스팅을 사용하여 협업 앱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작업한 것들을 올려놓고 이제 옴니버스가 삭제된다던가 아니면은 다른 그 컴퓨터에서도 계정을 통해서 로그인해서 갖고 올 수가 있는 거죠. 구글 드라이브 같은 개념일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작심 플랫폼은 또한 라이브 로봇과 시뮬레이션 간의 직접 통신을 위한 로스 및 로스2에 대한 브릿지 API를 제공하며 자율 로봇을 만드는 데 적합한 고성능 하드웨어 가속 로스2 패키지 컬렉션인 엔비디아 아이작 로스도 제공한다고 합니다. 여기 아이작 심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미지로 보여드리려고 갖고 왔는데요. 이런 식으로 로봇들을 이제 설계하고 이런 모션 플래닝을 통해서 이제 준비된 동작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가상 환경들을 만들 수 있고 또 이런 박스들도 또 이런 컨베이어 벨트도 이제 구축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제 로봇을 사거나 로봇 회사에 입사해서 그 이후에나 로봇을 다뤄볼 필요 없이 로봇에 대한 역량을 미리 쌓아서 취업을 한다던가 뭐 그럴 때 좀 강점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왜 아이작심을 해야 할까요? 요즘 디지털 트윈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많은 기업들에서 가상 환경에서 충분한 실험 및 검증 이후에 수익성을 확인하고 적용합니다.
따라서 현실 세계의 물리 법칙이 적용되는 가상 환경을 잘 다루는 인력이 필요로 할 겁니다. 유니티와 가제보 같은 것도 있지만 유니티는 또 어떤 게임 분야에 좀 더 적합하고 가제보 역시 어떤 GPU라던가 아니면 앞으로의 확장성을 고려했을 때 그 한계가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나 스마트팜 뭐 이런 분야들도 이제 앞으로 어, 소프트웨어 인력이 많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것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아이작심이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드론과 로봇을 이용한 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5년 1월 2일 첫 주식시장이 열렸고 로봇 관련주들이 모두 상한가를 쳤습니다. 삼성, 현대, 두산, 하나 등 로봇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테슬라, 엔비디아 그리고 중국에서도 매일 대단한 로봇 기술들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로봇 공급이 증가하고 이를 다룰 인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지난 5년간 정부는 디지털 인력을 키우기 위해 집중을 하였고 이제 앞으로 로봇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양성하려고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바나 뭐 파이썬, 인공지능 뭐 이런 분야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인력들을 생성을 했죠. 그에 비해 일자리는 부족했지만 그거랑 상관없이 아무튼 많이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자 양성에 앞으로 이제 집중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당시 인공지능 분야도 그렇게 많이 테스트를 하지 않았어요. 인공지능을 했다 하면은 굉장히 빠르게 기업들이 인력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는 인공지능 개발자가 취직이 좋다더라라는 소문 때문에 빠르게 인공지능 개발자를 너무 많이 만들었고 그래서 인공지능 개발자, 연구자로 취업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 로봇 쪽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로봇 쪽도 지금은 인력이 굉장히 부족하고 그러지만 나중에 뒤늦게해서 하게 되면은 이 사람에 대한 더 많은 증명을 하려고 노력을 기업에서 할 거고 더 꼼꼼히 보고 더 많은 채용 단계를 거쳐야만 입사를 하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로봇 분야를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전통적인 기계공학, 전자전기공학, 로봇공학이 아닌 소프트웨어 및 툴 개발자를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과거 컴퓨터 공학과를 나와야지만 웹 앱 개발을 했지만 지금은 누구나 할 수 있고 과거에 이제 통계학과, 수학학과, 인공지능학과 등에서 인공지능 분야를 이제 진로를 갔지만 지금은 또 누구나 할 수가 있죠. 또 과거에 영상 전문가를 위해 만들어진 포토샵이 휴대폰 카메라의 발전으로 중고등학생도 관심만 갖게 되면 뽀샵이라고 말할 정도로 하게 되었고요. 곧 로봇 분야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로봇 소프트웨어 플랫폼이 가져올 미래는 저는 다음과 같이 생각을 해요. 하드웨어 플랫폼과 소프트웨어 플랫폼 간의 인터페이스가 확립이 되고, 모듈형 하드웨어 플랫폼이 확산이 되고, 또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 없어도 응용 프로그램 작성이 가능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더 많은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로보틱스 분야로 진입을 해서 로봇 제품에 참여 가능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누구나 이제 앱을 만들어서 게임을 만든다던가 게임 앱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만들게 된 것처럼 로봇 분야도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유저에게 제공할 서비스에 집중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수요가 있는 서비스 제공으로 유저 계층 형성 및 피드백, 로봇 개발이 급속도로 발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역사는 반복되고 우리에게 준비는 되어 있는지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1980년대 이제 퍼스널 컴퓨터에서 퍼스널 폰 그리고 이제 퍼스널 로봇 PR의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1980년대 대한민국 자동차가 50만 대 불과했던 것이 1990년대 마이카 시대의 시작으로 2020년대에는 결국엔 2,500만 대의 자동차가 국내에 있다고 합니다. 지금 종종 로봇계가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우와 로봇계다 하면서 사진을 찍게 되는데요. 1980년대도 우와 자동차다 하면서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것처럼 저도 마이카 시대처럼 마이 로봇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왜 그 중에서도 많고 많은 것 중에 왜 엔비디아의 아이작심을 사용해야 될까요? 현실적인 가상 환경 구축을 위해 GPU는 필수적입니다. GPU 및 인공지능 사용을 위해 엔비디아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사용이 독점적이고 이런 것들을 결국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엔비디아에서 만들어준 시뮬레이터 사용은 결국 필수적으로 수렴하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저것 쓰다가 결국 엔비디아가 만들어준 시뮬레이터를 사용하게 되겠죠. 엔비디아의 아이작심의 이제 활발한 공식 발표나 커뮤니티 역시 있고요. 파이썬, 로스, 뭐 모조코, MJCF, URDF 등 엔비디아의 아이작심의 활발한 확장성 역시 아이작심을 사용해야 되는 이유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이작심 코리아는 무엇일까요? 저희는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대한민국은 전통적으로 ICT 강국으로 새로운 기술이 만들어낼 때마다 빠르게 해당 기술의 모임을 만들고 공유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저희 나라의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3명 역시 아이작심 한국 사용자 모임을 만들어서 아이작심을 사용하는 국내 사용자 모두에게 도움을 주고 학습을 촉진시켜서 국가 및 사회 발전에 공헌하는 것을 목표로 해당 모임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목적과 목표를 또 저희 모임의 목적과 목표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저희 스스로 공부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고 이것이 중요하다 판단해서 해당 분야를 공부하고 공부한 것을 공유하기 위해 해당 모임을 설립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 분야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하나하나 조금씩 차근차근 공부해서 그 내용들을 업로드할 예정입니다. 둘째, 누구나 쉽게 보고 따라할 수 있는 가이드 자료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해당 기술을 빠르게 쉽게 따라해서 도움을 주고 도움을 받는 모임이 되고 싶습니다. 셋째, 대한민국이 변화하는 기술 발전을 따라올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돼서 대한민국 사회가 빠르게 이 분야에 대해서 따라올 수 있도록 기여하는 것이 저희 목표이자 목적입니다. 네, 여기까지 아이작심에 대해서 그리고 아이작심 코리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방금 영상 발표를 했던 김현우입니다. 감사합니다.